자, 오늘도 한 발을 풀어가야 될 텐데 시장이 녹록치는 않아서 뭐 쉽지는 않겠죠. 근데 뭐 조정받으면은 항상 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게 이제 지난주의 공론이었고 좀 뜨거웠던 것도 사실이었죠. 앞선 코너에서도 이제 신용 잔고, 비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결국엔 좀 소화를 시키고 열기를 식혀야 되는 것은 수순일 겁니다. 순리대로 가려면은. 자, 그러면 이제 한 3거래일, 오늘까지 뭐 장중에 조정받으면은 한 4거래일 정도 이제 시켰으니까 대안을 또 찾겠죠. 항상 시장은 뭘 찾습니다. 그냥 있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안이 뭐가 있을까? 오늘 아침에 넷플릭스가 이제 뭐 재료를 또 내줬는데,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방미길에 오르셨고, 또 비즈니스 외교를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강조하시면서 성과들을 이제 찾아오시겠죠. 자, 그거는 그거고, 그러면은 이제 대충 꼬여있는 그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관련된 이 핵심 광물 자원 보호법, 뭐, 유럽의 뭐 CRMA 같은데,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IRA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여기에 이제 피해 가려면은, 상당히 그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걸림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걸 또 헤쳐나가야 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어찌 될지 모르니 당분간 뭐 며칠 정도는 이제 대안을 찾아서 바이오 쪽이 어떨까 싶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오늘 보고 있는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1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은 뭐 기준치, 눈높이에는 대충 부합한 것 같고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괜찮았다 정도.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1분기는 최대 실적, 아무래도 그 CDMO라고 하는 위탁 생산, 이 위탁 생산 분야가 상당히 호실적을 견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실적도 반영된 부분이 있고, 에피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바이오 시밀러, 네, 휴미라라고 하던데,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송도 4공장이 가동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실적에는 또, 이 애드업이라고 그러죠. 덮어져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아침에 또 키움증권 리포트에도 분석 보고서가 나왔고 연간 목표 실적을 상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조금 비빌 언덕이라도 찾아보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봤고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제 요즘 종목을 선택할 때 기준 잣대가 되는 것이 신용융자 잔고 비율입니다. 앞서 그 뭐 8개 종목 하한가는 이제 대체적으로 신용 비율이 높았죠. 그러니까 전체 발행과 유통시장, 유통 주식에 몇 퍼센트가 신용으로 사졌느냐 이런 것들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많게는 이제 6, 7%에서 뭐 12%대까지 앞서 이제 얘기들이 나왔죠. 다올투자증권은 어제 하한가였는데 14.5% 신용 비율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신용융자 잔고가 0.05%니까 뭐 0.1%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신용으로 이 주식을 산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당장 급하게 나와야 될 물량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기준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추가 확대를 해볼까요?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 동안 질질 끊으라고 네네. 늘려야 되니까. 네. 별로 할 얘기가 없을 때는 저도 조금.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오늘 선택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도 참 못 가요. 네, 일단 뭐 실적 시즌이 시작됐으니까요.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 컨센보다 이제 실적이 잘 나왔어요. 아까 이제 연결 기준으로 네. 이제 에피스 실적까지 이제 반영을 한 걸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개별 기준으로 실적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1분기 이제 매출액이 한 2,344억, 영업이익이 2,344억, 예상치보다 한 10% 이상 실적이 좀 잘 나왔거든요. 2,344억이라는 이제 이 실적에 담겨 있는 의미는 말 그대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 위탁 생산이잖아요. 네. 위탁 생산과 관련된 이제 실적이 이제 성장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2분기 때는 다시 이제 조금 이제 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3분기, 4분기 때 좀 실적에 보탬이 될 만한 아까 이제 에드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가장 좀 기대되는 게 휴미라의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출시되는 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휴미라가 뭐 주로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뭐 이런 걸로 이제 처방되는 약인데 한 10수년 이상 전 세계에서 이제 단일 품목 기준으로 매출액이 1위예요, 1위. 네. AbbVie가 이제 개발한 이제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로 이게 휴미라 매출이 이제 크다 보니까 요게 이제 특허가 이제 끝나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막 바이오시밀러가 막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7월 달에 이제 시판이 이제 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라이선스 만기되는 게 꽤 네. 뭐 항상 매해년마다 있었는데 빅버스터라고 네. 하죠. 이렇게 대형의 보통 요즘 그 성인병에서 많이 얘기되는 당뇨. 네. 당뇨병 치료제도 아마 그 오리지널이 만기가 풀려서 국내에서는 이제 카피 시밀러 제품들 그렇죠. 많이들 생산을 하는데 어디다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게 이제 CDMO 맞습니다. 위탁 위탁 생산하는 이제 기업들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셀트리온의 이제 그 램시마 네. 뭐 이런 것도 다 레미케이드의 이제 관절염 치료제의 이제 또 바이오시밀러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나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CMO, CDMO가 이제 가능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바이오시밀러 특허가 이제 만료되고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실적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초대형 블록버스터 이제 의약품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거. 아마 바이오시밀러들끼리도 판매 경쟁이 아마 상당히 많이 좀 불을 붙을 것 같아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유플라이마라고 하는 이 그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역할을 네. 하는 이제 의약품을 지금 또 바이오시밀러를 유럽 쪽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또 그것도 이제 미국 시장 또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4공장, 5공장 막 지금 연이어서 초대형 공장들을 지금 증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4월 4공장에 대한 이제 실적이 3분기부터 아마 반영이 좀 되기 시작할 거고 5공장은 2025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가동이 이제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생산 능력을 이제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CMO 기업 중에 세계 최대의 이제 바이오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그런 어떤 프리미엄 자체가 지금 주가에 전혀 지금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최근에 시장 흐름 속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고 또 성장 섹터 종목들 연초에는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소외가 좀 됐었잖아요. 근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적정 가치 자체가 일단 한 100만 원 이상은 좀 넘어가야 그래도 이제 적정 가치가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이제 좀 트라우마가 많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변동성이 좀 심하고 또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좀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이런 종목들은 제약 바이오 기업이면서도 생산해내는 제품이 이제 의약품이지 네. 사실상 이제 업태는 제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많은 기술력이나 이런 뭐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삼성그룹이 또 워낙 또 제조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또 인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약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80만 원 아래에서 지금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이 거의 이제 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치를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걸 뭐 당장 뭐 100만 원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아마 오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앵커님 소개해 주신 이유가 또 한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네네네네. 한미 정상회담에 뭐 이재용 회장도 같이 이제 동행을 하고 또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도 같이 또 동행을 하고 미국에 아무래도 사업을 또 공격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단기적인 또 모멘텀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빵빵 터질 거예요. 터지지 않겠어요? 네. 아니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래도 선물 보따리 꾸러미가 네. 쫙 나와야지 그렇죠. 이게 뭐 설득력이 있겠죠. 네. 그러면은 바이오 쪽이라면 이제 암호화폐가 끝났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태들이 지금 맞습니다. 호평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빅파마들이 또 뭔가 이렇게 준비된 게 있지 그쵸. 않을까 내심 이제 그렇게 대선 수출 생각하는 같은 거죠. 거 축축 네. 나오고 또 뭐 이래야지. MOU도 체결하고 그럼요, 뭐 그럼요. 기술 이전도 좀 하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이제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고 네네네. 실제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사실 조금 대가를 좀 치렀잖아요. 이미 네, 우크라이나 네. 이슈도 그렇고 중국 이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동안에는 우리가 미국에 계속 좀 퍼주기만 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에 공장 짓고 IRA 때문에 뭐 자동차 공장 짓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아니 그거 우리나라에 투자했으면은 이제 고용 유발, 생산 유발 효과가 또 큰데 왜 국내 미국에만 여론이 자꾸 조금 투자하느냐. 지금 이제 약간 불만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는 그냥 퍼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건 세일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도 뭔가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좀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는 너무 뻔하게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오히려 요번에 조금 참신한 게 제약 바이오 쪽, 뭐 미국의 이제 빅파마들하고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MOU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체결을 하면 분명히 또 시장에 좀 환기 효과가 좀 생기고 아마 빠르면 오늘 저녁에 그 FDA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네. 그 인가가 공식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을 네. 것 같다는 소문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이제 뭐 바이오한테는 그렇죠. 나쁜 뭐 질은 그런 아니겠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요번 주는 주목을 조금 해야 되는 타이밍이 이제 다시 도래했다. AACR 이제 또 시작되자마자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항상 이 세론 뉴스로 이제 주가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네. 다시 이제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장기적으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네. 끼워 넣는 종목으로 저는 확장해 이제, 보시겠어요? 확장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방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배경은 다 설명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보다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에 또 상장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또 재장주기도 하고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다가 역시나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AACR 딱 시작했다라는 얘기 나오자마자 주가가 한 2주 가까이 지금 조정을 또 가파르게 좀 받았기 때문에 7만 원대 아래에서 또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찬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 지금 뭐 램시마 SC 포함해가지고 트룩시마, 뭐 유플라이마, 호주마 이런 것들을 또 미국 시장 출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FDA 이제 승인 작업이 이제 또 마무리가 좀 되면 아마 하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상륙을 할 수 있을 텐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얼마 전에도 실적 발표했잖아요. 근데 네. 실적이 이제 조금 둔화된 이유도 미국 쪽에 이제 판매망 구축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판관비를 조금 이제 과도하게 좀 쓰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실적이 조금은 가미가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유럽 쪽에서도 이렇게 공격적인 영업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또 기대감 역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서정진 회장이 같이 동행을 했다라는 점. 네. 서정진 회장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가만히 따라갔다가 그냥 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뭐라도 또 인터뷰도 좀 하고 뭔가 이제 또 코멘트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오늘 좀 끼워 넣는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바이오가 요즘 좀 조용한데 뭐 코로나나 뭐 멍키팍스 네. 그리고 요즘 독감 또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뭐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뭐 근데 겨울 지나면서 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해드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할 거 네. 오늘이나 내일쯤. 근데 이제 고령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또 암이나 네. 뭐 이 뇌경변 질환인 네. 치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제 암을 정보 사전 진단하는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 네. 보면은 뭔가 바이오에 대해서도 재료들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리하고. 자, 이제 김영민 이제 또 선택을 들어봐야 네. 되는데 어제 선택은 신성 ENG. 네. 예, 아주 또 어제 괜찮았어요. 유효타를. 네, 어제 그 장이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시장 수급이 조금 순환매하는 흐름.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물론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초반에 조금 움직이다가 뭐 오후에 장이 워낙 또 좀 낙폭이 좀 커지다 보니까 매물을 좀 맞긴 했었는데 그래도 태양광 관련된 이제 신성 ENG 특히 어저께는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또 그 히토류 뭐 이런 네. 것도 엮여 있는 종목들 어저께 뭐 KC 코트렐이라든지 뭐 유니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었는데 신성 ENG가 또 틈새를 좀 비집고 거래량도 어저께 거의 뭐 7,500만 주 이상 뭐 거의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이제 조금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올라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갭을 많이 띄우질 않고 그래도 한 1% 2%대에서 상승 출발을 해가지고 장중에 거의 뭐 17%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으니까 나름대로 어저께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효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세가 완전히 이제 박스권의 매물들을 지금 다 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실 이런 종목들은 뭐 기관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멘텀으로 이제 움직이는지가 관건이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두 가지거든요. 클린룸 요게 이제 첫 번째 전방에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제 설비 투자 늘어나면서 클린룸 시장 이제 확대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IRA 관련해서 태양광 쪽 업황이 이제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요 두 가지가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저께 2,400원 정도 1차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 더 올라간다면 한 2,800원 정도를 2차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자.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 ENG 좋은 회사죠. IR을 정말 잘하는 회사고 네. 정직한 회사. 항상 너무 제가,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거기 신성 ENG 김신우 상무 잘합니다. 네. 네. 아, 자, 그리고 오늘의 선택 또 네. 봐야죠. 오늘은 뭘 가볼까요? 오늘의 픽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을 저도 좀 준비를 해왔어요. 큐리언트라는 종목을 큐리언트.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들,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은 주로 이제 면역 항암제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큐리언트도 마찬가지로 면역 항암제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실제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그다음에 아토피 치료제 뭐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지난 2월 3일 날 이 결핵 얼라이언스, TB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국제 이제 결핵 단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텔라세백 Q203이라고 하는 지금 큐리언트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을 이제 기술 이전 체계를 했거든요.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로 이제 지금 불리는 텔라세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계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계를 했는데 한국하고 러시아를 제외한 글로벌 이제 임상과 판권을 이제 넘겨주는 그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계를 했거든요. 글로벌 임상 이상에 이제 좀 진입을 해 있는 단계고 이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상 종료 시점에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까지도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결핵 치료제라는 것 자체가 뭐 좀 희귀의약품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시판 허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토피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Q203 텔라세박에 대한 이제 임상 결과 포함해가지고 머크하고 지금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면역 치료제 요거는 이제 Q70이라고 하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제 임상 중간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면역 치료제로 이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키트루도 하고 이제 병용 투여를 하고 있거든요. 단독 임상과 그다음에 1B상과 2B 이상에 대한 이제 병용 투여가 같이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단독 임상에 대한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보통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론 감마라고 하는 게 면역 항암제 이제 수치를 얼마나 이제 좀 떨어뜨리는 이제 지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인터페론 감마 지수가 30배 지금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좀 됐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탁월한 효능이 일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Q702에 대한 파이프라인 가치도 약간 좀 증가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확인됐다. 근데 AACR 시작되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가 큐리언트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다시 좀 올려세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역사적인 이제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가 워낙 지금 뭐 거래 정지도 됐다가 여러 우여곡절을 이제 겪으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1,800원 정도 이제 저점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4,000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만 원 정도 잡고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발과 동시에 김영민 매니저의 선택까지 들어봤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